저는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나수열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료를 연구하고 책을 공부하고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토크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출발점이에요. 이들의 출발점이 역사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냐,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이 사람들이 90년대 위안부를 정대협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맨 먼저 한 게 뭐냐면은 1992년에 신해수를 중심으로 국제대외협력부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내에서 수많은 어떤 여성주의자들 그리고 연구원들, 뭐 대표적인 분이 강성현, 그 다음에 강정숙인가요? 이런 분들,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들이 사수한 게 뭐냐면 유엔을 사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지금 유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왜 국제적인 유엔을 자꾸 들먹이냐면요, 위안부 문제는 국내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이들의 권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전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성단체가요 3,000개가 넘어요. 시민단체가 3,000개가 넘는데 그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대협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자본과 권력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싸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소규모의 단체가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왔는데요. 와, 이거 너무나 큰 거대 권력 앞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되냐? 저희는 측면 공격을 해야 돼요. 유엔요. 유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요, 페미니즘 여성주의가요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정대협이 얘기하는 게 뭔가요? 이나연 씨 저기 계시죠, 옆에. 이나연 씨가 뭐라고 했나요? 정대협은 세계 여성 인권단체라고 본인들이 선포를 했어요. 인권단체요? 무슨 인권이요? 위안부 문제. 자, 여러분 20세기의 태평양 정전 중에 위안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남성들도 죽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조선인, 일본인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위안부 문제 하나 소환했어요. 자, 좋죠. 아이템 잡기 좋죠. 왜요? 여성이잖아요. 저들은요 공창제 이해 못합니다. 성억압론자들이기 때문에요. 그 하에서 벌어졌던 건데요. 공창제를 왜 설립했는지 아시죠? 뭐 윤미향도 얘기하더군요, 유튜브에서. 그 당시에 강간이나 성폭행이 많았기 때문에 공창제, 위안소를 세워서 성폭행범들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창제가 세워졌고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숫자로 성폭행범들이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위안소를 인정하지 않고 공창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성들을 성폭행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은요 지금 크게 잘못된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성폭행범이고 모두가 다 인권이 침해됐대요. 전쟁 중에 무슨 인권이에요? 말 되는 소리를 하란 말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생과 사가 달렸어요. 여기 지금 폭탄 떨어지고 여기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여성주의자들 인권 외칠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20세기 문제를 21세기 페미니즘 관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왜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요. 인권 얘기요? 자, 그러면은 위안부 정대협에서 위안부를 다룰 때 인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들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아요. 지금 유엔에서요, 유엔에 지금 보면은 한국에 많은 분들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인수가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예요. 한국 최초로 이분이 유엔 위원이 됐죠. 그 다음에 김미연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이고요. 정진성, 이분 대단하죠. 서울대 인권센터예요. 강성현과 투탑으로 열심히 인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이에요. 홍성필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위원, 참 이름도 어렵다. 백태웅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위원이에요. 최근에 이 백태웅이라는 사람은요 정진성 교수가 추천으로 유엔에 진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게 뭐였냐면은, 이 강제실종위원회에서 한 게 뭐였냐면은 2018년 유엔 일본 위안부 보상이 불충분하다, 사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어요. 지금
유엔에 들어간 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다 위안부 문제만 찾고 있어요. 위안부하고 징용 문제요,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할 행동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최근에 뭐 성명서에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본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계협을 고발하는 서면을 제출했어요. 자, 그러면 일본에서만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인권 침해 당하는 일 없어요? 아까 우리 윤장 선생님 얘기했죠. 교수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다 강단에서 퇴출당해요. 이거 말이 돼요? 문장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요. 아니, 교수직을 그만두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또 하나, 아니 90살 먹은 노인네를 지금 혁추 협착증이 걸린 노인 양반, 김복동 씨죠, 대표적인 분. 넷플릭스에 있어요.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렇게 90살이 넘은 노인 양반을 데리고 유럽 투어를 해요. 주사 맞아요. 약 먹이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결장암이에요. 그런데 또 수요 집회에 그 추운 겨울에 참여하게 해요. 이거 인권 침해 아니에요? 도대체 유엔은 뭘 보고 정대협이 정대협이 무슨 여성 인권단체, 세계적인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복동 할머니, 그다음에 길원옥 씨 아시죠? 최근에 있었잖아요.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그런 분을 데리고 무슨 유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밖에 또 얘기할까요? 어린애들, 아동들을 데리고 저 앞에서 위안부 증언을 듣게 해요. 증언을 다 읽어줘요. 성폭행 당했다, 강간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애들 앞에서 얘기한다고요. 이게 바로 인권 침해라니까요. 무슨 인권단체예요, 정대협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대에는요, 이런 인권 침해 사례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저희도 자료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영문으로 작업을 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비공개적으로 뭐 인권이사회에 지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국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이제 끝났어요. 먹히지도 않아요.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뭐 강제동원 뭐 증거를 제시하라? 깜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서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인권 침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실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거를 알릴 계획을 저희 공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발언 이상이고요.